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정통 기독교회사 오늘이 이제 8번째 시간이자 한국 장로교회사 이제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혼란과 분열의 장로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분열, 고려파 분열에 대한 이 부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와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한국 장로교회 역사를 바르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1949년 4월 19일 제35회 총회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회집한 이 35회 총회와 결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을 했던 김길창이 자신이 제명당할 것이 두려워서 불법 노예를 조직하는 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단초가 되어서 고려파가 분열하는 빌미가 제공되었던 것이죠. 김길창은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51회 경남노회 정기노회를 무시하고 10여 명이 모여서 본래 노회를 이탈해서 별개의 노회를 이제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김길창의 노회는 불법 노회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린 거죠. 질이 살자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총회에 보낼 대표단까지도 선출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이르죠. 1949년 4월 19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제35회 총회가 회집됩니다. 우습게도 김길창 일파의 불법 노예도 대표단을 보냅니다. 이 총회에서 경남노회에 대해서 결정된 결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미국 정통장로교 선교부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경남노회는 한부선 선교사 일파와 관계하지 말 것. 총회의 인식 자체가 김재준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정통장로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분리주의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경남노회는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 즉 경남노회가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를 끊어서 고신 측과 즉 고려신학 측과 메이첸파 선교사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총회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남노회 문제 해결을 위한 5인의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경남노회와 관련된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전권을 위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총회로부터의 어떤 별도의 무한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만능도 아니고 암행어사도 아니고 결국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9년 5월 27일 총회 전권위원회의 결의문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자, 기장 측 분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박영용 박사를 중심으로 한 장로회 신학교 직영 제안은 51대 37로 통과되었습니다. 상당히 반대도 많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신학교가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득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경남노회 분규를 해결할 총회 전권위원회의 행보가 너무나도 뻔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총회로부터 무한정의 권한을 부여받았던 이른바 전권위원회가 경남에 내려와서 1949년 5월 27일 경남노회 문제 총회 전권위원회 이제 쉽게 말하면 결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래요. 첫 번째, 김길창 일파가 자의적으로 조직한 노예는 불법 노예다. 이거 외에는 사실 너무 의도가 뻔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첫 번째 항목은. 두 번째, 50일의 경남 정기노회 임부원 선출은 무효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셋째, 한부선 선교사 및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총회의 의도는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고신과 미국 정통 장로교회 선교사들을 고립시키는 것. 이것은 총회 내에 있는 김재준 세력과도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남노회를 3등분할 것. 경남노회를 여러 노회로 쪼개서 고신 측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약화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정권위원회의 의도는 너무 뻔했는데 그들은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추록 성도들을 따돌려버리고 김길창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장로교를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3번과 4번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김길창 일파를 구제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이고 경남 노예내 한부선 선교사와 가까운 이들 그리고 고려신학교 자체를 드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회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교회가 경남 노예 170여 교회 중에 111교회였고 노예 3등분 안에 동의한 교회가 50여 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회 전권위원회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 무리한 처사는 결국 경남 노예를 무려 5개의 노예가 난립하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5개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의 경남 노예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법통 노예로 지칭을 합니다. 법통. 그 다음 전권위원회의 의도대로 경남, 경중, 경서 자 이렇게 3등분된 노예 그리고 거기에 법통 측도 아니고 김길창 일파 측도 아닌 박영용 박사와의 긴밀한 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그룹 이른바 중간파 노예가 역시 총회 결의도 없이 노예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 무질서한 모습이죠. 자,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개판. 이들은 고신을 인정하지 않은 정권위원회의 노예 3등분 안에는 반대하지만 고신을 축출하자는 내용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단이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노예가 떨어져 나가서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4월 21일에 제36회 총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1950년 4월 21일 36회 총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열리는데 장로교 2차 분열에 관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6회 총회의 화두는 장로회 신학교 대 조선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경남노회 회원권 문제였죠. 문제는 3분노회 대표들이 조선신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만 어찌되었든 36회 총회 넷째 날에 경남노회 문제와 조선신학교 문제로 전무후무한 이제 총회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장경관이 출동해가지고 싸움을 안 멈추니까 총을 겨누어서 싸움을 중지시키는 일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게 이제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었거든요. 1950년 4월 21일에 있었던 36개 총회 넷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총회나 노예에서 뭐 예전에 막 가스총도 막 들고 막 여러 개 있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날 총회나 노예에서 저도 노예 처음 참석했는데 막 몸싸움하고 막 조인트 가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 모습들은 다 이제 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니까 다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한상동 목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물러서자니 한국교회 장례가 암담하고 싸우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구나. 참 그 어떤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수레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얼마나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지 요즘 같으면 이제 생중계되고 다 박제가 되겠습니다만 영상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이때 전국에서 모여든 방청객만 500여 명인데 정말 너무 좋은 구경 해버렸죠. 이 사람들 모여서. 그래서 4월 26일에 총회 장소인 대구 제1교회당에서 전국 신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된다. 총회 강단을 폭행으로 모독한 주동자들을 특히 전북노회 김갑철, 경기노회 조수경, 경남 3분노회 총대도 아닌 이용필 그러니까 각 치료회가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진언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용필 같은 경우는 총대도 아닌 자가 와서 거기서 난투극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판 중에 개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분열되어 버린 경남노회 당시 상황은 178교회 중에
133교회가 경남 법통노예를, 26개 교회는 노예 3분한, 19개 교회가 중간파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법통노예가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 5월에 경남 법통임시노예는 36회 총회 총대 앞으로 경남노예 통일조정은 왜 결렬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경남노예의 분열의 원인은 신조와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고, 6월 7일 부산진교회에서 통일노예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려 했지만 이때 이제 법통 측이 불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에 뭔 일이 터져버립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 속절없이 밀리던 이제 국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난지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 벨트였죠. 그래서 피난지 부산에서 경남노예 해결 시도가 있었고 그 경과의 내용들입니다. 자,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1951년 5월에 있을 36회 총회를 앞두고, 속회를 앞두고 경남노예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3월 14일에 1년 전이었던 6월 7일 정회했던 노예를 속회하기로 했지만 이때도 법통 측이 불참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큰 패착이었는데요. 이 노예를 통해서 52의 노예가 되었고 새롭게 총회 특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남노예가 탄생하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김길창을 위시한 10명의 목사들에게 내렸던 벌도 해벌할 것을 명한다고 선언해버리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일단은 법통 측이 거기에 참여했든 안 했든 떠나서 이미 총회는 고신 측 자체를 잘라내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냥 떨고 내버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울러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김재준에 대한 문제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신 측을 단절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끔찍한 누룩보다 어떤 좌경화된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미운 털 박히고 귀찮은 존재 처리하는 것이 먼저였던 총회의 실권자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도덕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먼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총회 기득권자들의 모습,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법통 측 총노예 조직 결의와 고신총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경남노예 분열에 조선신학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951년 5월 25일 제36회 총회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속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죠. 경남 법통노예 총대권은 부인되었는데 이때 고신 측도 1951년 7월 총회를 갖다가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총회가 WCC, 이것은 다음번에 있을 분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인데요. WCC, 즉 좌경용공단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공격한 건데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뜬금없는 행보였다라는 지적이 많죠. 한마디로 고신 측도 분리될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952년 4월 29일 37회 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7회 총회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렸고 이 총회에서 고신 측은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는 계기. 같은 해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에서 제57회 경남 법통노예가 총노예 조직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1956년 9월 20일 대한회수교 장로회 총회 고신이 정식으로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좀 뼈아프죠, 여러분? 듣고 있노라니? 사실 여러분, 고려파 분열의 역사가 제가 애매하다는 말을 자주 드리잖아요. 분명 고려파 분열의 원인이 신사참배와 그에 따른 권징에 대한 요구, 자숙, 회개, 이것은 결국 총회 내에 있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척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노예 내 신학교 설립 문제, 그리고 미국
교회, 즉 정확히 말하면 미정통 장로교회 영향, 한국교회의 미성숙 이런 등의 문제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총회 주류 축에 의해서 고신 측의 분열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사참배와 그에 따른 권징의 문제는 하나의 불씨였고 자유주의 문제는 분리의 가장 커다란 명분이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총회 내의 주류 실권자들이 고신 측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맞물리면서 결국 1차 장로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장로교 1차 분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로교 1차 분열인 고려파 분열의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해보고요.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셨다면 경남노예 분규의 직접적이면서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 고려신학교 문제가 아니라 김길창 일파의 노예 무단 이탈 그리고 불법 노예 조직 행위가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회는 그런데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고려신학교와 미정통 장로교 선교사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내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총회는 분명히 속내로 내심 고신 측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어떤 일이 계기가 되자 그 일을 실행에 옮겼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추록 성도들의 대표인 한상동 목사는 분명 정통신앙으로 무장한 신학교 설립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총회 안에 소속돼 있으면서 노예만의 어떤 경남 노예만의 단독의 독립적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총회에 속해 있으면서 노예 산하의 신학교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사실 한상동 목사의 패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총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총회가 메이첸이 설립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미정통 장로교회를 배제하려 했던 것은 교단 분리로 이것이 결국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교단 분리는 피할 수 없는 자유주의,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사탄의 물결에 대한 선별 때문이었으나 고려신학교의 설립은 총회 입장에서는 메이첸 박사에 의한 당연히 교단 분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봤다는 거죠. 총회와 무관한 신학교 설립과 그 운영을 시도했던 한상동 목사의 태도, 당연히 고신에 대한 총회의 반감과 부정을 낳게 되었고 경남노회의 고려신학교 인가 취소를 야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라는 사유를 들어서 고신 측을 반대하는 주동자이자 친일 부역자였던 김길창을 제명 동의하는 카드를 빼들었고 위기에 몰렸던 김길창이 그것을 피하려고 자의로 불법 노예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로 인해 경남노예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고 총회가 개입했으며 아무래도 추록 성도의 대표격인 한상동 목사보다 다루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신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가진 누가 봐도 좀 흠이 많은 김길창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 일을 기점으로 하여 기화로 하여 고려신학교와 메이첸파 선교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경남노예 법통 측에 비해서 총회의 처사에 부당한 측면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많죠. 그러나 법통 측이 조금만 숙였더라면 교회 분열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분명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총회와의 결별, 즉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마지막 특위가 제안했던 노예의 통일 소집에 불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울러 총회는 경남노예 내 추록 성도들과 고려신학교 측을 굉장히 성가시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법통 측을 총회에서 배제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려파는 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축출이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따라서 교권주의자들의 남용이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울러 일제치하 우상숭배로서의 신사참배의 범과에 대한 권징에 대한 어떤 권징 요구로 출발했던 경남로의 분규가 자유주의자들의 처단이라는 신학적 문제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메이첸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정통 장로교회를 조직하고자 한 것과 맥락상 좀 비슷하고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받았죠. 장로교 1차 분열에는 총회 측과 추록 성도 측의 어떤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찢어진 것이다. 일단 추록 성도 측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범과를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 죄는 분명 무시무시한 10계명에 대한 1계명에 대한 위반이잖아요. 우상숭배의 죄지 맞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총회 인사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표현이 뭐냐,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노예가 경남노예잖아요. 그리고 그 경남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자체 내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생을 갖다가 선발해서 목회자로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총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총회를 배제하고 노예를 중심으로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총회에 대한 거부와 불신의 표현, 이걸 갖다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과 의도로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도 설립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록 성도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추록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요 독선적인 자들이다라고 비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련의 과정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이 경남노예 분규가 일어났을 때 총회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어요. 추록 성도와 메이첸파 선교사들과 고려신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사실상 보복적 처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록 성도 측은 추록 성도대로 총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존중하려는 태도가 없었고, 좀만 숙였으면 좋았는데 긍휼히 여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회 측은 당연히 추록 성도를 갖다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한쪽이 조금이라도 숙이고 조금 더 상대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했지만 이 둘 관계에는 그런 것이 끝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한상도 목사가 너무 쉽게 말하면 이게 꺾임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더 그랬죠. 지도부가 더 그랬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장 측의 분열과는 달리 고려파 분열은 애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고려파 분열을 그냥 우리가 무슨 강도사고시나 총의 어떤 문제집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게 신사참배 회계 문제로 인한 분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복잡단안하다는 것. 어찌되었든 공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던 총회 측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추록 성도 측에 조금은 정말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독선적인 내면의 태도가 2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교 1차 분열의 역사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전히 보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없죠. 지금 뭐 제가 속속되어 있는 합동 측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보수 장로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합동, 고신, 합신이라든지 그리고 대신 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신앙 고백이 있어서 고신과 합동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한번 합치거든요. 자, 그 역사까지는 제가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시 또 환원되는 일이 생기고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참된 교회들끼리의 교회 일치, 이 혼타가 말세지 말이 진짜 필요한 일이죠. 왜냐?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력하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계에 있다는 거죠. 안 되죠. 현재 합동총회 자체도 상당히 어지럽죠.
상당히 사쿠라들도 많고 가라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원래부터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이상한 것들이 좀 뿌리가 이제 내려져가 있어가지고 신보험주의가 많이 침투를 했죠. 고신축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 오히려 그럴 때는 합동을 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수준과 차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분열, 2차 분열 이후에 몇 가지의 분열과 합동, 그리고 다시금 환원한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 장로교회사의 굵직굵직한 분열을 갖다가 모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로교 3차 분열의 문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파 이 3차 분열은 더 직접적이죠. 이제 우리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분열이 되겠습니다. 고려파 분열에 관한 강의 내용을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 복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통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지금 한국 장로교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어디까지 다뤄야 될까? 다루다 보면은 이제 또 개혁적 분리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룰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굵직굵직한 어떤 분열이 거의 6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분열로 거의 이야기가 다 되거든요.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분열은 사실상 교권주의의 발흥 이후에 있었던 분열들은 조금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룰 것은 여기까지만 다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떤 물결을 타고 어떤 뿌리에 두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정통 기독교회사 학습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요 제네박당 시간에 제네박당 혼전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